안녕하세요. 수명고 생명과학원 수강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원격으로 만나고 또 11월에 다시 만나니까 감회가 많이 새롭네요. 광고 드린 것처럼 지금 또 할 내용들은 시험에도 다 나오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실제 수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하려고 해요. 하나는 광고 드린 대로 실험 보고서 방영구법을 이용한 식물군집 조사하기 한 장짜리 드린 거 보고서 생각나시죠? 그거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업 내용으로는 군집의 종류, 생태 분포, 상호작용 이렇게 나갈 거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동안 또 수업을 열심히 했지만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요. 방영구법이 뭔지 다시 한 번만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방영구법이라는 건 식물군집 조사하기 위해서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위한 도구이고요. 1m, 1m 나무 격자 보통 사용한다. 근데 요즘에는 뭐 텐트에 쓰이는 끈 같은 것들 아니면 뭐 OHP 필름 이용한 모는 종이 같은 것들을 직접 그리기도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방영구법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식물 군집이 있다고 하면 개체군이 다 있겠죠. 그러면 그 개체군의 중요치를 계산해야 우점종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값을 갖는 게 우점종이니까요. 그러면 중요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각각 구해서 더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했었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한번 복습해 보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방향구 4개짜리로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1개짜리로 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는데 원래는 이렇게 컬러인데 여러분이 받으신 거는 아마 흑백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표시해 보려고 왼쪽에 컬러 보고서를 같이 두었습니다. 우리 과정 한번 읽어보고 내용 바로 들어갈게요. 모든 별로 1m, 1m 모조 전지에다가 얘는 지금 이걸 그리는 거거든요. 1m, 1m 그러니까 가로가 1m, 세로도 1m라는 거고요. 10cm 격자니까 한 칸, 이 1m 안에 10칸이 들어있겠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쓸게요. 색지를 여기에 왼쪽에 있는 컬러처럼 각각 뭐 노란색지, 파란색지, 그 다음에 분홍색지로 식물을 표시를 하는 건데요. 센치가 다 달라요. 식물마다 센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똑같은 강아지 풀이어도 크기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5cm, 10cm, 20cm의 네모 모양으로 잘라서 던지는 거예요. 던져놓고 각종이 추려는 격자를 계산하고요. 한 5-6번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게 나왔다고 볼게요. 요거를 방향구가 나왔다라고 본다면 이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는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하고 각각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해서 중요치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피도 계산할 때 면적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 5cm짜리 같은 경우는 미터로 바꾸면 방향구가 단위가 미터니까요. 0.05이죠. 얘도 0.05. 곱해주면 0.0025가 되고요. 10cm짜리는 0.1이죠. 0.1, 0.01. 20cm는 0.2, 0.04가 되겠습니다. 피도 계산할 때 여러분들 보시라고 미리 해 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깔 한번 표시해 볼까요? 민들레가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민들레라고 글씨를 쓰시거나 편한 방법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구분이 좀 돼야 돼서 그래야 나중에 계산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 보았고요. 크기에 상관없이 민들레 노란 거 요거의 개수가 여러분 몇 개인지 혹시 빠르게 세셨나요? 네,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되겠습니다. 개수의 개념은 밀도니까요. 민들레 11개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이 토끼풀이에요. 파란 색깔. 자, 토끼풀. 표시해 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일곱. 여러분들 색지 파란색이 조금 진하니까 흑백으로 해도 아마 좀 더 진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자, 표시하고 한번 세보면요. 16개입니다. 16개. 여기 밑에도 하나 있네요. 16개. 그 다음에 빨간색인데요. 빨간색은 세보면 16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고칠게요. 토끼풀이 16개가 아니고 14개네요. 네, 이렇게. 자, 개수 일단 세하려 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얘는 좀 닫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밀도는 개체수예요. 그 다음에 출현 방향구 전체분의 그 다음에 점유 면적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모든 종분의 특정 종의 밀도, 모든 종분의 특정 종, 모든 종분의 특정 종. 이거를 각각 더한 것이 중요치거든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밀도는 전체 방구 면적은 얼마일까요? 1 곱하기 1 제곱미터니까 1 제곱미터가 되겠죠. 분의 개수 여기 써놨으니까 11 하면 1분의 11이니까 당연히 11이죠. 우리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다음 칸부터는 이렇게 개수를 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총합이 얼마입니까? 네, 41입니다. 그러면 상대 밀도는 41분의 11 곱하기 100 하면 26.8%. 밀도, 상대 밀도, 빈도, 피도는 여러분 퍼센트인 거 아시죠? 네. 곱하기 100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끼풀 같은 경우는 41분의 14. 나머지 생략할게요. 퍼센트 계산해보면 34.1. 그 다음에 41분의 16 하면 계산하면 39.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빈도는요. 이 출현 방향구 수잖아요. 우리가 연습할 때는 방향구를 따져줄 때 4개, 방향구 1, 2, 3, 4 중에 몇 번에서 나왔냐라는 4개 중에 몇 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전체잖아요. 그래서 칸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뭐 얼마를 차지하고 있든지 간에 그 칸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방향구에 출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민들레를 한번 보시면요. 민들레가 노란색이잖아요. 요거 한 칸, 여기 2칸, 여기 3칸, 4칸, 5, 6. 그 다음에 여기는 4칸에 걸쳐 있잖아요. 7, 8, 9, 10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빈도라고 보면 이게 10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도는 토끼풀은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파란색이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5, 6, 여기 7. 여기는 4칸에 걸쳐 있죠. 8, 9, 10, 11. 여기는 2칸. 12, 13, 14, 15. 아니군요. 이건 한 칸이군요. 16.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5, 6. 여기까지 해요. 16. 네. 그 다음에 우리 원래는 분홍색이었던 거 한번 볼까요? 얘는 초록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여기도 셋, 넷, 5, 6, 7, 8, 9.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됩니다. 16개. 자, 얘네들의 이제 빈도 해당되는 칸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다 적어 볼게요. 민들레는
전체 방향구가 100칸이잖아요. 그럼 100분의 라고 쓰시면 됩니다. 100분의. 100분의 10칸이었죠. 그러면 0.1 이렇게 되고요. 100분의 16이잖아요. 그러면 0.16.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다 더하면 0.42가 되죠. 그러면 0.42분의 0.1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23.8%인데 나머지는 생략하고 0.42분의 0.16 계산해주면 38.1 0.42분의 0.1 38.1 똑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피도는 제가 여기 앞에서 한 칸에 5cm, 10cm, 20cm에 해당되는 그 면적분을 계산을 미리 해놨잖아요. 이거분에 작은 5cm짜리는 몇 개냐, 그 다음에 10cm짜리 몇 개냐, 4cm짜리 몇 개냐 이렇게 해서 20cm짜리 몇 개냐 이렇게 개수를 곱해주면 그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피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민들레는 0.0025 이 작은 게 7개예요. 한번 세보세요. 그 다음에 그 10cm짜리 0.01 곱하기 이건 3개입니다. 그 다음에 0.04 20cm는 1개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전체 방향구는 1 곱하기 1이죠. 그러면 1이죠. 자,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0.0875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1분의 이제 밑에는 생략할게요. 0.0025 얘는 9개가 나옵니다. 도끼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0.01짜리가 5개. 20cm짜리는 없어요. 그거를 1로 나눠주는 거예요. 1분의 이렇게 해주면 0.072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질경이는 0.0025 요거 14개. 그 다음에 10cm짜리 0.01 곱하기 얘는 1개 더하기 20cm짜리가 있어요. 얘는 0.04 곱하기 1개 이거 분의 1 해주면요. 0.085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3개의 값을 다 더해야 되죠. 그러면 0.245가 나와요. 그러면 0.245분의 얘가 0.0875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35.7% 나오고 밑에 이하 생략하고 0.245분의 0.0725 하면 29.6 0.245분의 0.085 해주면 곱하기 100 해주면 34.7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각각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민들레는 26.8, 23.8, 35.7 더해주면 86.3. 그 다음에 토끼풀은 34.1, 38.1, 29.6 더해주면 101.8. 그리고 마지막 질경이는 39.0, 38.1, 그리고 34.7 더해주면 111.8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도 가장 큰 값이 111.8인 게 보이시잖아요. 거꾸로 역순으로 1, 2, 3 이렇게 정해지네요. 그러면 우점종을 5번에서 계산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항목 1사를 바탕으로 서술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점종은 질경이입니다. 질경이이고 그 이유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한 중요치의 값이
제일 크기 때문.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우리 동물의 경우는 이거 교과서에서도 다뤘으니까 설명은 따로 안 할게요. 표지, 재, 포획법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숫자가 소수점이 나오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방법은 그 연습했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 방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방법도. 또 어떤 데는 피도를 계산할 때 그 면적의 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뭐 또는 전체를 차지하면 얼마로 계산해라 뭐 이렇게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제에서 제공하는 정보대로 계산을 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중요치, 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중요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 그거는 밀도, 빈도,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더한 값이고 그게 큰 것이 우점종이 된다. 요거는 머릿속에 꼭 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방영국법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교과서 우리 171쪽 그리고 학습지는 46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교과서 한번 보시고요. 학습지 한번 보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군집의 층상구조 답을 안 쓴 반도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것만 하나만 쓰고 시작할게요. 군집의 층상구조 빛의 세기 온도에 따라서 몇 개 수직적인 층으로 구성된다라고 해서 여기 하나만 메모만 해볼게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빛의 세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가 크죠. 강한 빛에 적응을 하고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여기 아래쪽에 보면 빛의 세기는 0에 가깝잖아요. 내려올수록 약한 빛에 적응. 이런 식으로 교목에서 내려올수록 이렇게 약한 빛에 적응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군집의 종류 한번 봐볼 건데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랑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자, 학습지를 한번 봐보면 주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식물 군집의 특성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요. 육상과 수생 군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상은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삼림, 초원, 황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아요. 그러면 나무가 아주 잘 자라기 좋겠죠. 그래서 원래 여기를 빈칸을 해야 되는데 답이 있습니다. 목본, 나무 중심의 군집이 첫 번째 삼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림자가 들어가면 다 삼림이에요. 그래서 열대우림, 열대지방에 있는 거, 온대림, 온대지방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침엽수림, 이거는 추운데 하한대 지방에 있는 거. 그래서 온대지방에 있는 건 특별히 상록하렵수, 초록이고 이파리가 넓적한 그런 나무들이라는 거고, 낙엽하렵수는 낙엽이 떨어지는 넓적한 나무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삼림에 비해서는 강수량은 적고, 그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지역인 거고, 초본이면 이거는 나무라기보다는 풀에 가깝겠죠. 풀.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초원이라고 합니다. 초원. 그래서 여기는 초원이 들어가요. 이름에. 열대 초원, 스텝이라고 하고 온대 초원은 사바나.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바나 기후 이런 거. 그 다음에 강수량이 아주 극도로 적어요. 그래서 생물이 자라기, 특히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 이런 거를 사막이라고 합니다. 사막. 이것도 사막이니까 사막으로 끝나요.
열대사막, 저위도지방, 적도지방, 온대사막, 온대 내륙지방, 툰드라 들어보셨죠? 한대 극지방 부분, 요게 이제 사막이고요. 물속에 사는 애들은 수개라고도 하는데 하천이나 호수, 강, 그러니까 짜지 않은 물, 담수군집, 바다, 해수군집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식물 군락은 수평과 수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가로가 이제 수평이고 세로가 수직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로로 해당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위도죠, 위도. 위도에 따른 군집의 분포이고 얘는 기온하고 강수량이 모두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수평, 수직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열대우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낙엽수, 침엽수, 퉁두라 이렇게 수평으로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는 여기가 극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여기도 극. 자, 수직으로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높이니까 고도겠죠, 고도. 고도는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로 올라가면 산으로 점점 올라가면 추워지겠죠. 기온의 영향이 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라산을 못 갔지만 개인적으로도 여행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한라산을 한번 가보시면 요 지금 수직 분포에 대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래쪽은 상록하렵수, 넓적한 초록 색깔 나무, 낙엽하렵수, 그 다음에 뾰족뾰족한 침엽수, 그 다음에 꼭대기에 가면 특이점이 관목림이에요. 관목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키가 사람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왜 꼭대기로 가는데 오히려 좀 작은 애가 있을까요? 얘는 바람의 영향이 좀 크다는 거. 그래서 높이 못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발고도 북쪽 남쪽이 있는데 이쪽이 고도가 높음이고요. 이쪽이 아래가 고도가 낮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툰드라가 있는 지역 영하 20도 고위도가 되고 여기는 30도는 저위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기온이 낮고요. 이쪽은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주로 열대 뭐 우림이라든지 상록하렵수, 낙엽하렵수, 침엽수, 툰드라 이런 식으로 극지방으로 갈수록 되겠죠. 자, 요 정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 가서 간단하게 좀 메모만 해볼까요? 그림이 조금 달라가지고요. 자, 학습지가 여러분들 보시기 좋을 것 같아서 학습지로 좀 나갔어요. 생물 군집은 육상과 수생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기후 조건이 온도와 강수량, 기후 조건이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육상에 넓게 분포하는 군집은 산림과 초원이고요. 산림은 여기는 목본과 초본이 함께 자란다고 했는데 주로 목본이니까요. 주로 목본. 온도나 강수량이 높다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줄만 긁게 상록하렵수, 낙엽하렵수, 침엽수. 그 다음에 강수량이 삼림보다는 적다라고 해야 돼요. 삼림보다 적고 건조한 것은 초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바나, 툰드라, 사막, 열대사막, 온대사막 이렇게 담수군집, 해수군집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분포, 식물락이 빛, 강수량, 온도 이런 거 영향 분포가 달라지는 걸 말하고 다시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위도에 따른 거, 그 다음에 고도에 따른 거. 위도는 온도와 강수량, 고도는 온도. 약간 이게 지리학 부분에서도 이런 내용을 많이 배울 것 같은데 지구과학, 지리학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어요. 다 과목이라는 게 두부 자르듯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거보다는 요 그림이 또 우리 학습지에 있는 그림은 일반적으로 EBS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그림이고요. 책에 있는 거는 또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림만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적도고요. 여기가 극지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고온이고 저위도, 여기는 저온이고 고위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적도 쪽에는 상록수림이 주로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 위로 가면 낙엽수, 그 위로 가면 침엽수, 그다음에 극쪽으로 가면 툰드라. 요렇게 같이 연결한 부분이 조금 달라서 잠깐 보여드렸어요. 내용은 그 학습지에 있는 내용이랑 다 똑같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그 상호작용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다 보니까 보고서 쪽에서 시간이 조금 더 가서 상호작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